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권미정 캐스터 약간 우주 왕복선 승무원 할 것 같은 패션이네요. 제가 누리호에 탑승해서 굉장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춰 입은 거예요 오늘?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4,000선 조금씩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9만 달러를 훌쩍 돌파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늘 미국채 10년물 금리 4% 아래로 내려왔고 시장 방향이 지금 완전히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사실 제가 전환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연말까지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 당장은 연말까지는 산타랠리를 기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시면 기준금리 인하 확대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패드 와치가 80% 이상인데 저는 100%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연준 위원들이 아마 기준금리를 이번에 끝내고 가려는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5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 바뀌고 그다음에 이번 12월 달 연준 회의에서 결국 이제 점도표 내년 것도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망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준 위원들 마음이 정리를 좀 하고 가자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산타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그 다음은 이제 내년은 한번 또 전망은 그때 가서 한번 해야 연말까지 그럼 반등 속도가 좀 빠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완만하게? 저는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동시에 매크로 상황과 동시에 사실 글로벌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게 AI 버블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AI 버블론이 성장론으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보시면은 AI 성장론은 지금 3년 동안 계속 대세예요. 대세는 성장론이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버블론들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시 성장론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또 이제 약간 마이너가 아니죠. 중국과의 어떤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있고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이렇게 되게 유화적으로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제스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떤 전반적인 이제 상호 관세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기대감도 갖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속도가 지난번 시장을 억압했던 부분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되면서 바로 저는 좀 강하게 연말까지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전문가분께서는 연말까지 좀 지켜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라 하셔서 월급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또 산타랠리가 온다고 하니까 또 손이 근질근질하네요. 시장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우리 지금 코스피를 누리호에 태워서 이렇게 날려보낼 것 같은 우리 권미정 캐스터. 해외에서 지금 내년 우리 원화 강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것도 증시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IB들이 오늘요 내년에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하나같이 내놓으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두 원화 강세 시나리오를 전망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창용 총재가 금리 동결하고 나서 외국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환율 시장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또는 오빅 일학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또 오늘 시장이 좀 꺾이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강 후약의 원인처럼 좀 이창용 총재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도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환율이 오르는 원인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다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해외 투자 때문인 것 같다라고 골드만삭스도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정반대였는데 이걸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원화가 반등할 거라고 본 근거는 4가지인데요. 좀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AI 덕분에 한국 수출이 강할 거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채권 대비해서 주식 비중 늘리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한국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구윤철 총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 강화라는 채찍 정책을 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앵커님도 굉장히 좀 분노를 하셨는데 네. 골드만삭스는 우리 정부가 이런 채찍이 아니라 당근 정책, 환해지 상품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당근 정책을 펴서 국내 투자를 좀 회귀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장기 투자의 혜택을 줘야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골드만삭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채가 푸시의 WGB, 그러니까 글로벌 국채지수에 편입된 효과가 26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JP모건도 좀 비슷한 얘기하면서 원화 강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봤고요. 또 오늘 우리나라 금리를 좀 동결을 했고 미국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간밤에도 더 올라가면서 8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양국의 금리 격차 더 좁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한 번 정도나 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원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인가 이런 기대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만 같은 분위기를 월가에서 일제히 하루 만에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것도 일주일 전하고 또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사실 이제 원화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려면 조금 이제 뭐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고 정부도 지금 뭔가 지금 언지를 주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연말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년은 사실 저도 JP모건 마찬가지, 골드만삭스과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는 충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가장 큰 게 사실 우리가 달러의 공급이 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수요라는 거죠. 일부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자꾸 재놓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달러 자산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달러 자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수요가 더 비이상적으로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결국은 환율을 올렸는데 환율을 올려놓고 보니까 수입 물가가 증가해갖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또 지금 2.4%까지 튀어올랐단 말이죠. 그럼 한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풀린다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은 이제 이런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제가 봤을 때는 불균형적인 것은 연말이 지나고 나서 저 국내 이제 그 한국은행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역 수지 흑자는 되게 견고하다. 올해 지금 한 500억 달러 이상 나올 수가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흑자가. 네. 그렇다고 뭐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줘도 사실 우리가 계속 원화 공급이 달러 공급이 더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내년 요 부분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풀리면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에 가려갖고 이것을 못 보고 매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매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 하는 노력들 다 좋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딱 풀어지려면은 아마 트리거는 아마 내년 정도는 초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연말까지는 네. 한 1,450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캐비넷의 지명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 인하를 굉장히 미국이 서둘러서 하면서 네.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당장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12월 10일은 분명히 뭐 내릴 거를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분명히 풀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이제 지명을 하시겠죠. 네. 하고 나면은 5월 달이에요. 그렇다면 1, 2, 3, 4월 달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쉬는 기간입니다. 예, 이 수장 교체기에 금리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구조적으로 빨리 지금 12월 달에 금리를 내려고 끝내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이 보여갖고 저는 일단 1, 2, 3, 4월, 5월 달까지 스톱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시장에 있겠지만은 실제로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인하돼 갖고 풀리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은 전반기에 저는 그래도 이제 12월 달에 풀어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아주 뭐랄까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유동성들이 선순환되는 딱 그런 구조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비들이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내년에 그러면 어느 섹터가 강할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나 봐요. UBS 측에서는 26년이 신흥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건데 네. 우리나라는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밸류에이션 선반영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실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집행할 투자보다 더 높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피크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지금 반도체 너무 좀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중립 의견을 냈어요. 예. 그래서 UBS를 좀 이렇게 찝찝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JP 모건은 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짝을 좀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BS랑 JP 모건이랑 좀 의견이 갈렸는데 우선 JP 모건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기본을 5천으로 봤고요. 강세장은 6천을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도 스스로 내놓지 못했던 숫자 6천을 좀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약세장은 4천 제시했고요. 근거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개혁 의지 강하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 개선 이유로 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테마로는 반도체 이야기했고요. 자사주 매입 기대 있는 쪽도 좋다 말했고 방산과 전력기기 제시했습니다. 소부 구체적인 종목도 제시를 했는데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최선호주로 제시했고요. 네,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제시가 됐다 네, 이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던일렉트릭. 네. 양쪽에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JP모건 쪽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BS는 유럽계 은행이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반도체라든지 IT 기술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항상 좋은 반응이 없어요. 제가 리포트를 계속 읽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JP모건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2026년도는 반도체 중심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 가장 큰 게 왜냐하면 지금 뭐 눈에 보이시잖아요. 하이엔드하고 범용 모두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증가를 해요. 쉽게 해서 뭐냐면은 삼성전자 400조 원, SK 하이닉스 250조 원을 더 지금 5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5년, 6년은 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그게 밸류에이션에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아직도 멀었고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어요. 올해 것까지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생산 시설 늘리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들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다. 네. 그리고 더 저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한 가지 질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막 어제 오늘 계속 갈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왜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둘 다 사면 안 되나요? 둘 다 사야 됩니다. 반반씩 사세요. 아, 그래요? 가장 좋은 게 그건데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올라오는 그 속도가 더 셀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저기 범용하고 하이엔드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수주 잔고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은 보여요, 확실히.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앞에 길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쪽에 좀 무게를 두는데 두 개 다 올라온 데는 전혀 문제 없다 보여지고요. 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그다음 이제 뭐 여기 소부장까지 올라오겠죠. 두 번째는 이제 JP모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어떤 세일즈 외교를 되게 강하게 봤어요. 옛날 뭐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쪽에서 성과가 내년에도 엄청 커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하는 게 내년에 6월 달이죠.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코스피가 편입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MSCI가 계속 우리한테 제시를 했던 문제점들을 사실 이번 정부가 다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이런 세 가지 변수를 본다라고 하면 JP모건이 보듯이 조금 더 저는 국내 코스피 지수를 내년을 더 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MSCI 선진국 지수의 관점으로 보면 저평가인데 네. 신흥국 지수로 보면 지금 우리 고평가거든요. 이 판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지금 문제는 네이버인데요. 오늘 두나무와 합병 비율 뭐 사실 좀 기대 이상의 합병 비율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합병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자산 40조 원이 되는 거고요. 간편 결제하고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통합해 갖고 거대 지금 금융
비슷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합병 비율도 1대 2.54 정도면 뭐 괜찮은 비율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합병이 됐을 경우에 아직 뭐 금융당국의 마지막 최종 승인이라든지 뭐 이사회 승인 다 남아 있지만은 네. 됐을 경우에 과연 네이버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상장을 하길 바란다고요? 하길 그렇죠? 바란다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CEO라든지 이런 분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논의를 안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저희가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은 시장에 다 반영됐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어떠한 매출을 더 일으키고 비즈니스를 더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를 제시해야 되는데 당장 국회에서도 이번에 지금 디지털 자산법이 통과가 상정 자체가 또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업비트 해킹 사태가 또 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소름이 돋는 게 6년 전 같은 날에 정확하게 또 그래요?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6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또 난 거예요. 몰랐네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만 잡으면 두 건술 다 잡겠네요, 한 번에. 근데 그때는 북한 소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계속 믿어왔는데 그쵸, 네. 거래소가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푸념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네이버가 이런 거에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악재가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S&P 글로벌이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안정성 평가 등급을 기존 4에서 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5가 이제 최하위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코인 쪽에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 전망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이제 원화의 안정성과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일이죠. 며칠 전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안건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죠. 아직도 이제 한국은행도 반대하고 있고 뭐 야당도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안 하면은 우리만 손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만 손해예요. 물론 미국에서 그런 변수가 생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걸 갖고 지금 달러 패권이라든지 아니 기본적으로 달러의 글로벌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됐을 경우에 한국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안 갖고 있으면은 원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서 완전 랩도프죠. 완전히 뒤처진다던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뒤처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표님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삼성 에피스홀딩스 있잖아요. 요 며칠 수급이 막 몰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들이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밸류에이션은 사실 없어요. 밸류에이션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삼성 에피스 쪽에서 나온 게 요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몇 개가 있다라는 소문을 자꾸 흘려요. 네, 그겁니다. 그 정도다. 그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랜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